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낙하 운동이 있고 이걸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했는데 2kg짜리 A라고 하는 물체와 1kg짜리 B라고 하는 물체가 공기저항 없이 자유낙하한다고 쳐?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누가 먼저 떨어지니?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니? 뭐라고 설명해요?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데는 아까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중력 가속도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동안 받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가속도가 같아서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공기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공기저항이 있다면 동시에 떨어지지 않죠. 갈릴레이 사고실험 봤죠. 그래서 누가 먼저 떨어져? 무거운 애가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뭐하다? 크다. 그래서 먼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구나. 그럼 대표적으로요. 우리 가속도가 다른 아이가 지구와 달입니다. 맞아? 그럼 내가 똑같은 높이에서 한 번은 지구에서 떨어뜨렸어. T초 걸렸어. 달에 갔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몇 초 걸릴까? 이런 문제 생각해봐야죠.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저항이 없을 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보면 속도가 중력 가속도만큼씩 증가하지. 그래서 h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t초 걸려 이거야. 근데 달에 가서 떨어지면 달은요 가속도가 지구 가속도의 몇 배? 6분의 1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 이 가속도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죠.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는 낙하거리 h라고 하면 어떻게 보였죠? 2분의 1 gt 제곱 요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은 뭐다? 루트 g분의 2h로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낙하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면 그것만큼 변하죠. 자,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었어요. 낙하 시간 얼마 길어집니까? 루트 6배 길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넓이만큼 떨어지려면 이만큼 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루트 6t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몇 배가 되면 낙하 시간이 몇 배가 되는지도 계산해 볼 만하다.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은 가속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죠. 공기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 A라고 하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얘 이렇게 됐어. 그럼 B는 어때? 이것도 그려봐 라고 했죠. 어떻게 그리면 돼요? 가르죠. 됐죠? 1km든 2km든 상관없이 공기저항이 없다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똑같습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공기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공기저항이 있으면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만 받는 게 아니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공기저항도 생겨. 근데 공기저항은 뭐에 비례하는 것일까?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구하는 식이 KV다. 기억나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체의 속도가 뭐해지니? 빨라지죠? 빨라지니까 공기저항도 뭐해집니까? 커져요. 점점 커져요. 일정한 공기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항은 점점 커져요. 그럼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중력이 20이었는데 공기저항이 4였어. 그럼 얘는 알짜임이 얼마야? 16. 그만큼의 가속도를 받는 거야. 근데 더 떨어졌어. 이제 공기저항이 10 됐어. 알짜임이 얼마야? 10. 가속도 줄죠. 네. 이 공기저항이 더 커서 20이 되는 순간까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속도는 점점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꼬맹아 가속도는 어디니?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뭡니까? 이게 감소해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그래서 점점 기울기가 감소해서 공기저항이랑 중력의 크기가 같으면 알짜임이 얼마가 되니? 0 되면 무슨 운동하니?
자, 그럼 그 등속도에서부터 속도는 어떻게 되니? 일정하죠. 그러면 중력도 더 이상 안 바뀌어. 공기 저항도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등속도로 쭉 가. 되겠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다면 이런 식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랬을 때 낙하하는 물체가 갖는 최고 빠른 속도. 그래서 공기 저항이랑 중력이랑 같아지는 그 순간의 속도, 이 속도를 그 물체의 뭐라고 한다? 종단 속도라고 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종단 속도와 물체의 중력 사이의 관계를 보면 공기 저항과 물체의 무게가 같아야 돼. 그 순간의 종단 속도는 K분의 뭐야? mg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K라고 하는 건 공기 저항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에요. 일정해요. 그죠? 네, 그럼 얘 값은 일정하니까 결국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니? 물체의 무게야. 무게야. 무게가 클수록 종단 속도는 뭐하다? 커진다.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의 무게가 2배 크네요. 종단 속도 몇 배 크겠어요? 2배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A의 그래프라면 B는 종단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뼈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꼬맹아 우리 생각해보자.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에서 비가 와요. 저는 빗방울의 종단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괜찮아요? 자, 구름이 떠있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예요? 얼마? 10km. 네, 대략.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상현상은 기권의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그렇죠.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2개를 다 갖추고 있는 층에서만 일어나요.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2가지. 이게 수증기가 존재해야 된다. 또!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게 대류권이다. 됐어? 네. 그래서 대류권의 높이가 가장 높으면 그래서 평균 11km 이렇게 있는데 아까 예서가 10km라고 했으니까 10km로 해볼게요. 10km는 얼마입니까? 10,000m. 우리 MKS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면 그 10,000m에 있는 물방울이 갖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공기 저항이 없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공간이죠.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루트 2g h로 구해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속도 구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해봐.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만. 대략 얼마 나오니? 루트 20, 100 루트 20 됐어요? 네, 100 루트 20이니까 루트 20이면 대략 얼마? 한 4점 얼마니까 우리 5로 할까요? 그러면 대략 속력이 얼마? 500. 빗방울의 속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총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아세요?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총알의 속도가 대략 200에서 400입니다. 저 새끼는 500입니다. 됐어. 빗방울 맞으면 우리 뒤져야 된다. 되겠어? 네, 빗방울 하나를 맞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총알보다 속도가 빨라요. 알겠어? 근데 절대로 우리 빗방울 맞고 죽지 않죠? 네. 나오죠? 공기 저항에 의한 종단 속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빗방울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제로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야. 다행이죠. 얘가 아무리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건 높이가 아니고 질량이기 때문에 물방울 하나하나의 질량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종단 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서 나눠볼게요. 왜 대류권의 높이를 얘기할 때 과학인데 대략 10km예요 라고 얘기해서 정확한 표현을 안 씁니까? 왜 대류권의 높이는 정확하게 10.2km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거요? 대류권의 높이가 변해서 그래요. 뭐에 따라 바뀝니까? 뭐? 온도. 그럼
그러면 온도가 다른 게 계절이죠. 무슨 계절일 때 대륙온가제의 높이가 제일 높습니까? 여름. 여름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체 열 팽창.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머리를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기체의 열 팽창 때문에 여름의 대기권의 높이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따라서 대륙권도 훨씬 더 높고요. 또 있어요. 대륙권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위도에 따라서. 왜요? 지구는 동그랗지 않고 뭐합니까? 타원이죠. 그 타원의 형태인 지구가 열나 빨리 뭐합니까? 자전합니다. 자전을 하면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권. 사실은.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오로라도 볼 수 있죠. 열권에 있는. 왜? 대기권의 두께가 작으니까. 근데 적도 쪽에서는 대기권의 두께 엄청 높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로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권의 두께는 위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대륙권의 높이는 우리 11km다 이렇게 배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공기가 있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단 속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빗방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예요. 조한이하고 눈으로 많은 얘기를 했네요, 순간.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 공기저항이 없을 때, 공기저항이 있을 때 종단 속도라는 걸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 되냐. 무게와 중력이 같은 순간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떨어질 때요. 바닥에 닿을 때 종단 속도로 떨어졌다고 쳐. 자, 세 번째 문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됐죠? 자, 2번 문제는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중력만 표시하시면 돼요. 공기저항이 있으면 중력과 공기저항을 같이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거 하시고 3번은 얘네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 운동에너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 이제 보시면 2kg짜리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종단 속도가 2배야 그랬어요. 2V의 제곱. 그죠? 1kg짜리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 제곱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쓰시니까 맞습니까? 몇 대면 8대 1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알겠어?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야. 나 종단 속도라는 거 있었구나. 자, 두 번째 얘기하죠.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만한 얘기들을 빠른 속도로 해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2번은요. 여러분들 얘는 에너지 전환으로 푸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내용에 충실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얘는 에너지 전환으로 푼다. 실제로 마찰이 없는 구간에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근데 얘가 마찰이 있는 AB 구간을 지날 거야. 이 구간의 길이는 S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를 통과해서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서 B에서 멈췄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여기서는 어떤 물리량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힌트 드려줘.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럼 뭐가? 운동 에너지가. 네, 마찰이 한 일.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그 열 에너지가 바로 마찰이 한 일.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면서 점점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 B에서 멈췄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이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 1%고요.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항력인데 이 아이의 수직항력은 얼마겠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때 마찰 계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찰 계수는 E, U, G, S 분의 V0 제곱만큼이 이 아이의 마찰 계수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왜요? 마찰 계수. 분모에 절도 들어. 이상한 알아! EGS. 그래 몰라 썼어. EGS 분의 V0 제곱. 되겠어?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마찰 계수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요. 물체가 A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A점으로부터 절반만큼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V1 대 V2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구몰의 힘입니다. 고맹아, 반반이라고 반반. 됐어. 간거리는 VT 그래프의 면적이지. 이 면적을 반반으로 잘라. 됐어. 반반으로 자르면 이쯤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겠죠. 그랬을 때 이때 여기 시간을 t라고 하면 이거 몇 t? 여기 속도를 v1이라고 했으니까 이 속도는 몇 v1 이거잖아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맨 처음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v1 t 이게 s라는 거잖아. 그러면 간거리가 절반인 2분의 1 s 되려면 요 곱한값이 절반으로 줄면 되겠지. 근데 얘가 비례하니까 얘가 줄 만큼 얘도 같이 줄어. 그래서 곱해서 2분의 1이 되려면 얘 얼마 줄어야 돼?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1 V1, 루트 2분의 1 T 이렇게 해야 그래서 면적이 2분의 1 줄거든요. 그래서 걸린 시간도 루트 2분의 1 T고요. 이때 속도도 얘 루트 2분의 1 V1이어야 된다. 맞아. 이걸 V2라고 한 거지. 그래서 V1 대 V2의 비율은 루트 2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2대 1 아니야. 알겠어. 루트 2대 1이야. 야, 너무 말이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물체가 출발해서 B점을 지나 정지할 때까지 이 물체에 작용한 힘. 그래도 꼬맹아,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고요. 그죠? 감소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얘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으니까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방향의 힘이 A에서 B까지 통과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마이너스의 힘이 작용한 거죠. 그 마이너스의 힘이 바로 정체가 뭡니까? 마찰력이죠.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나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도 돼요? ES 분의 MV0 제곱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ES 분의 MV0 제곱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해되겠어? 괜찮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운동 상태는 변합니다. 그 중에서 저 아이는 빠르기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빠르기만 바뀌게 하려면 힘을 어떻게 작용해야 된다? 운동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 방향만 바꾸려면 수직한 방향.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려면 비스듬한 방향. 그러면 꼬맹아 진자 운동이 있어. 진자 운동이 있을 때요. 내가 이쯤 왔어. 알자 이 방향이 어디냐? 이거죠. 그럼 꼬맹아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잖아. 빠르게 바뀌어? 빠르게 바뀌죠. 빠르게가 바뀐다는 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면 이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수직한 방향의 힘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둘을 합성한 방향이 물체에 작용한 진짜 힘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얘는 속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느려지죠. 느려진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쟤는 R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문제까지 해봐드렸고요. 저는 우리 반에서 세 번째 문제는 아마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문제는 같이 풀어봐 드릴 건데 세 번째 문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아빠 애들도 세 번째 문제 다 틀렸어요? 너 풀어. 이빨 이쪽으로 먹을 거야. 위험해요. 괜찮아. 위험하니까 같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난 얘 위험해서 내가 먹어주는 거야.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뭔지 알아? 그래서 먹는 맞아. 잘 읽었어. 자, 근데요. 사실은 많은 내용을 활용하는 건 아니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요. 만유 인력 구하는 식과 구식력 구하는 식으로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만유 인력 구하는 식하고 구식력 구하는 식이 답니다. 그거 말고 쓰는 게 없어요. 됐어.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풀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소개해 드려요. 실제로요. 옥스퍼드 대학인가가 해마다 1월 1일 날
이걸 합니다. 지구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공을 놓았을 때 얘가 반대편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야? 이거를 가상 실험을 합니다. 이거를 오차를 줄여가면서 실험을 하는 게 그 학교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몇몇 아이들이 하다가 그래서 그 과에서 이걸 계속 해마다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구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여기에다가 공을 놓으면 이 공은 뭐 할까요? 이 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보세요. 뭘 구하라는 게 아니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속하다가 감속하다가 이 새끼 뭐 하는 줄 아세요?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합니다. 단진도 운동합니다. 주기 운동합니다. 됐어? 여기 있는 이 공은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하는 주기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운동에 뭐 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운동은 첫 번째가 등속 원동이죠. 또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진자 운동. 또 있는데요. 용수철에. 네, 용수철. 잡아당겼다 놓으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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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거요. 용수철의 단진동 운동. 기억나죠? 진자 운동은 이렇게 해서 왕복 운동하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거 하는 거고 용수철은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선생님한테는 주기 배우면서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그 중에서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이 뭐였니? T는 2파이를 잘 구는 구글 리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용수철에서 2파이를 잘 구는 코리아 엄마. 요걸로 구했어요. 그랬을 때 최고로 늘어났을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KX로 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수철도 진자도 아닌 어떤 운동의 주기 운동을 구해라 라고 하면 모두 다 이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형태가 물체를 주기 운동시켜 그래서 끊임없이 왕복 운동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편안한 상태, 힘의 합력이 0인 평형적으로 돌아가려고 무한 반복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자운 주기 운동하는 아이는 항상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복원력이라고 해. 그 복원력의 F는 KX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용수철도 진동하는 이유가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력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는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지구에 구멍을 뚫었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잘 보시면요. 여기서 공을 놓으면 공은요. 항상 뭘 받냐면 이 안에서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근데 중력이 어느 방향을 향한다면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저기 있는 힘하고 어때요? 같죠?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맞아. 그래서 공을 놓으면 첫 번째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이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점점 속력이 보여집니까? 빨라져요. 점점 속력이 확 하고 빨라지면서 여기에 평형점에 왔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멈출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운동관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오는 순간부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니? 반대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길이만큼 온 여기에서의 속력이 얼마가 되니? 0. 됐죠?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0이 됐는데 다시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다시 뭐합니까?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무한반복한다. 됐어? 이런 운동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네? 보시면 그거의 절반만큼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알겠어? 네. 그럼 볼게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왕복 운동을 시키는 그 힘이 바로 복원력이구나. 됐어? 근데 원래는 그 힘은 바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생긴 거구나. 맞죠?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요. 뭐냐면 R 제곱분의 오메가. 거기서 좀 잘 봐요. 그래서 R 제곱분의 뭐야? G M N. 맞죠? 근데 여기서요. 이걸 안 쓰려고요. 왜요? 얘 주로 보여요? 얘는 뭐죠? 밀도죠. 우리 맨날 배워요. 질량은요. 계산할 수 있다. 밀도 곱하기 뭐였다? 부피입니다. 그죠? 부력과에 미친 듯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질량은요. 지구의 밀도에다가 지구의 부피. 불러야 새끼야. 부피. 저거 구야 구. 구의 부피 구하는 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와, 다른 생각이죠. 괜찮죠? 됐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라지엔 자리에다가 넣어보려고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로 R 세제곱에 R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야. 여기에 스몰 m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됐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날아가면 돼. 얘는 3분의 4 파이 G 로 M R 이 형태가 돼요. 맞습니까? 아 그냥 그래. 그냥 정리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날 그런 눈빛으로 볼 게 뭐 있어?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죠. 복원력을 어떻게 쓴다고? KX. 이 X가 거리죠. 그러니까 이 K에 해당되는 그래서 주기를 결정하는 탄성 계수에 해당되는 값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에서 K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럼 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요게 주기예요. 이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의 절반이면 되겠지.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새끼는 가는 데 이만큼 걸리고 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A의 일생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A는 만유인력이라는 걸 복원력으로 바꿔놓은 거구나. 그래서 K 상수 대신에 저거 집어넣은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V0의 속도로 던져 땅에 스치듯이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B라는 아이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알면 반대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거 절반일 거니까 라고 하는 이 새끼는 등속 원운동합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문제는 만유인력이 90력이야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푸시는 거겠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MM이고요. 90력은 R분의 MV 제곱입니다. 90력 구하는 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랑 90력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속 원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 때 이렇게 지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됐어요. 이때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요? 뺑글뺑글 도는 저 아이의 속력이 얼마여야 뺑글뺑글 돌 수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죠? 얼마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R분의 GM이면 되죠. 이게 우주 제일 속도, 인공위성 속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루트 R분의 GM이면 돼요. 근데 이때 라지 M 자리에 우리 이거 넣기로 했어. 맞아? 라지 M 자리에 이거 넣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뭐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로
맞죠? 질량 곱하기 부피.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지워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아이씨.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울게. 저 새끼가 뺑글뺑글 돌 때 속력의 실제 크기가 얼마큼인지 봤어. 그 V0라고 준 속력이 이만큼이야. 그럼 제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라고 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R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죠? 아, 역수로 해야 되는 거군요. 우와. 이게 같죠. 어? 네, 근데 반바퀴 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절반죠. 그렇죠. 동시에 만나요. 신기하죠. 질문이요. 네. 근데 그 대학에서는 그 저기 중에 어떤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왜냐면요, 지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심플한 있을 수 없는 걸 해요. 지구의 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위마다 달라집니다. 압력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공기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미지수, 우리가 했던 단순화시켰던 것들을 실제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실제로 밀도의 차이도 넣는 거죠. 그리고 압력과 온도의 변화도 넣고 공기 저항도 넣는 거죠. 그럼 실제로 뚫어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좌절은 하면 안 돼. 근데요, 우리가 질량을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가 되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쓴 거는 뭐예요? 만유인력하고 90. 이거 쓴 거예요. 엄청난 일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치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뿐이죠. 사실은 많은 개념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 관련 문제들을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원과 관련된 만유인력 하고요. 부심력에 대한 관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게 중등심하다. 네, 보여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번째 문제야. 세 번째 문제 해드렸고 네 번째 문제야.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혼자 풀 수 있어요. 4번 틀리면 뒤진다. 4번, 5번 같이. 시간 별로 없어. 10분밖에 없어. 4번만 풀자. 5번까지 하려면 설명 못한다. 4번만 풀자. 이제 갖다 드릴 거예요. 일단 4번까지. 여기가 처음 주변에서 출발한 건가? 아니 떨어졌을 때 여기 구하는 거죠. 잠깐만. 어디까지 줬어? 여기 줬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나밖에 안 눌러놨네. 줄 거야. 저 스카 가기 전에 주시죠. 그런 거야. 그러려고 연락 주는 거야. 진짜 가기 전에 못 받으면 수치가 없는데. 가기 전에 못 받으면 공부하는 거야? 할 게 없어요. 알겠어요. 4번 다 했어. 네. 어디서 속닥여? 약간 이거 프린트 좀 눌러서. 생각보다 안 좋네. 자, 됐어요. 같이 또 드려야 될 거냐? 저는 아예 돌아누워 있는
1번의 답이 뭘 것 같아요? 4번의 1. 얼마? 120. 맞아요. 자, 2번의 답. 6초 후에 열기구의 높이는 180. 그래서 6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는 130.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유낙하. 해볼게요. 실제로요.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에서 공을 놓는다와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에서 공을 놓는다와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열기구가 1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관성 때문에 위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공만 놓으면 더 이상은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 속도로 계속 가려는 운동 과정 때문에 뭐 할 거다?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동안만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그래서 1초 동안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되고 돼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다. 그 그래프가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1초 동안 더 올라갔다가 그 자리로 내려오는데 다시 1초 걸리겠죠. 됐어? 그래서 2초 만에 원래 자리로 오고 그리고 나서 열기구 처음에 손을 놓았을 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그래서 바로 2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간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h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속도가 0이 되고 나서 1초 지나면 속도가 이 순간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었을 거고요. 거기서부터 4초 더 내려가니까 속도가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속도는 마이너스 5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내려간 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요 구간의 평균 속도를 아시면 되겠죠? 얼마? 30. 3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어요? 4초 동안. 그래서 총 내려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120m입니다. 물란해요, 지겹죠? 이게 맨 처음에 손을 놨을 때 열기구의 높이입니다. 됐어. 그리고 얘는 1초 동안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요 거리는 요거죠. 얼마입니까? 5m. 그러면 결국은 6초 동안 공은요 5m 올라갔다가 5m 내려왔다가 120m 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총 이동한 거리는 13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130이 될 동안 우리의 열기구는요 계속 10이라는 속도로 등속도로 쭉 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6초 동안 열기구가 더 간 건 60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20에다가 열기구가 더 올라간 60을 더하면 열기구는 180m 올라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네. 자, 그랬을 때요. 밖에 있는 사람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의 실제 운동이 보여요. 손을 놓은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1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걸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손을 놓는 순간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내려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자유낙하. 왜 그런 착시가 일어날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상대 속도. 그래서 둘의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A라는 아이는 속력이 4라고 칠게요. 그럼 내가 봤을 때 A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그래서 내가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나는 10이라는 빠르기로 올라갔지만 이 공은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속력이 9, 8, 7, 6, 5, 4, 3, 2,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공은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요. 네, 하지만 자유낙하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연직선반으로 올라왔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어? 하겠어? 이런 뉘앙스야. 그렇죠? 할만하죠? 괜찮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할만합니다. 아까 또 3번 문제를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문제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복사한 걸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쁘게 책가방을